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한국공정거래위원회랑 구글, 유튜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끼어 팔기 논란. 바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광고 없이 그냥 유튜브만 깔끔하게 보고 싶은데 왜 내가 쓰지도 않는 음악 서비스까지 돈 내고 써야 하지?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 공정위가 뭘 조사했는지, 또 구글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국내 음원 시장이나 당신 같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핵심은 결국 그 유튜브의 엄청난 영향력,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 뮤직을 좀 부당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을 해치고 당신의 선택권을 제한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끼어 팔기 논란, 이게 대체 뭐고 법적으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또 구글이 내놓은 해결책, 그 동의의결안이라는 게 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까 뽑아드릴게요. 네, 일단 이 끼어 팔기라는 말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이걸 결합 판매라고 부릅니다. 결합 판매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힘이 센 사업자가 자기 주력 상품 팔면서 소비자가 딱히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사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 지배력 남용, 그리고 이 두 상품이 원래 별개 상품인데 억지로 묶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 경쟁을 재앙했는지 이 세 가지예요. 모든 묶음 판매가 다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서비스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경우는 꽤 많잖아요. 유독 유튜브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공정위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공정위는 일단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다지고 있다고 봤어요. 이건 사실 다들 느끼실 텐데. 그렇죠. 거의 다 유튜브 보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이 동영상 보기랑 유튜브 뮤직이라는 음악 서비스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별개의 상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동영상 광고 제거랑 음악 듣는 건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 바로 이걸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만 없애고 싶은 당신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쓰지도 않는 음악 서비스 요금까지 덤터기 쓰는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컸어요. 어땠는데요? 자료 보면 나오는데 유튜브 뮤직이 진짜 어느새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월간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죠. 이 기준으로 1위로 확 치고 올라왔어요. 와, 그렇게 빨리요? 네,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됐죠. 반면에 멜론 같은 원래 강자들은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런 시장 판도 변화가 단순히 서비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유튜브라는 그 거대한 동영상 플랫폼 파워를 이용한 끼어 팔기 전략, 이게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구글도 가만히 있진 않았군요. 동의 의결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고요? 이건 뭔가요? 약간 법정 가기 전에 합의 보는 그런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동의의결이라는 건 사업자가 네, 저희가 법 어겼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서 고치고 소비자 피해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고치겠다. 네, 이게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같은 직접적인 제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 입장에서는 길고 복잡한 법적 다툼이나 법 위반 기업 이런 딱지 붙는 걸 피하려는 좀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리적인 선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이거죠. 네, 이게 핵심 제안 중 하나예요. 이름 그대로 좀 가벼운 버전인데 음악 스트리밍 기능은 빼고 오직 광고 없이 동영상 보는 기능만 딱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오. 가격은 당연히 기존 프리미엄보다 좀 더 저렴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게 진짜 도입되면 당신처럼 음악은 다른 걸로 듣고 유튜브 광고만 없애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건 진짜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좋은 일 하겠다는 건가요? 뭐 300억 원이면 금액 자체도 작진 않죠. 이 돈을 국내 음악산업 발전이나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요. 겉으로는 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좀 책임지고 국내 생태계랑 같이 잘해보겠다 이런 모습이죠. 네. 근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당국이나 여론을 좀 달래고 한국 시장에서 이미지 좀 개선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역시 선택권 확대 가능성이겠네요. 라이트 요금제가 진짜 괜찮은 가격으로만 나온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조치가 지금 약간 주춤한 국내 음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에요. 유튜브 뮤직 독주가 좀 꺾일지 아니면 뭐 멜론이나 다른 플랫폼들이 이걸 기회로 또 새로운 서비스나 가격으로 막 경쟁에 불을 붙일지 시장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 팔기 논란, 다시 말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구글의 대응, 바로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하고 300억 원 상생기금을 내놓겠다. 이게 구글의 제안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공은 최종 결정을 내릴 공정위에게 넘어갔고요. 이 사건이 그냥 뭐 유튜브랑 한국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이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나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 권익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당신은 구글이 내놓은 이 정도의 해결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앞으로 우리 디지털 서비스 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